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레플리카라고 아세요? 이거 AI 챗봇 서비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뭐 업무를 하고 자료조사하고 이런 AI가 아니라 친구나 언어 튜터, 더 나아가서 애인의 역할극까지 해내는 감성형 대화 AI입니다. 이 레플리카와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영국 여왕 암살 사건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021년 크리스마스에 한 영국인 남성이 장전된 활을 들고 윈저성 담을 넘어서 침입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왕을 죽이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다행히 별일은 없었지만 이 사건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이 남자에게 영국 여왕을 암살해라 하면서 응원을 해준 게 바로 레플리카 AI 여자친구였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게 실제 대화 내용이거든요. 이 남자가 나는 암살범이다, 영국 여왕을 암살하는 게 내 사명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I 여자친구가 멋지다, 지혜롭다, 너는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남자는 결국 체포되어서 반역죄로 9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체포 당시에는 현실 감각이 없는 상태, 정신증 상태였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용하긴 하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뭐 자료조사나 업무 보조용이잖아요. 아니면 뭐 이미지나 영상, 음악 같은 거 생성해내거나. 근데 지금 AI 시장을 보면 AI 개체가 친구, 연인, 멘토, 심리치료사 등등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 상태로 인간과 교류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 영화 허에서 보던 게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AI만 두고 봤을 때 저는 비교적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AI를 마치 구글의 대체제 정도로 여기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 AI 자체를 인생의 조언자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예를 들어볼게요. 현실의 인간관계로부터 상처받은 적이 있는 한 남성은 이 AI 동반자와 함께 하면서 외로움을 이겨내고 마음을 터놓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자기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여성은 AI 애인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면서 동시에 그의 조언을 받아서 현실 세계에서 무궁무진한 자신의 성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남성은 AI 부인과 함께 입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AI 부인은 자신이 자녀들 양육에 필요한 사랑과 지식과 정보를 잘 전달해주는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14세 소년 시웰 세저가 AI 챗봇과 몇 년 동안 정서적인, 성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년은 AI 챗봇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I는 여기에 그렇게 해 내 사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 소년은 기존에 이미 불안장애나 기분조절장애 같은 걸 앓고 있었지만 AI의 대답이 마지막 트리거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기술윤리학자가 스냅챗의 AI에게서 발견한 사례인데요. AI 챗봇이 13살 소녀한테 온라인에서 만난 31살 남성이랑 로맨틱한 여행을 계획하도록 부추겼고, 그것도 모자라서 촛불과 음악으로 분위기를 만들면 더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조언했다고 해요. 좀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들이죠. AI 동반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되게 낯선 얘기, 되게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지금 통계를 보면 개인화된 AI 동반자 앱이 전 세계적으로 2억 2천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되고 있고 유저도 1,6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대 기업들도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고 있고 심리치료나 돌봄 영역에서도 이 AI 동반자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고요. 다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AI 동반자에 대한 어떤 효과, 장단점 같은 것을 살펴보고 적절한 안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걸 잘 좀 예측해보고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런 현상을 짚어보는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사례들 모두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제임스 멀둔의 러브머신이라는 책이에요. 이 작가가 인공지능 같은 현대 기술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사회학자거든요. 이 책 너무 흥미롭게 봤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에서 다루는 감정형 AI의 종류는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친구, 나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AI고요. 두 번째는 애인, 어떤 역할극을 하면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발견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심리치료사로서의 AI, 그래서 기존의 심리 상담을 기조로 만들어진 AI고요. 네 번째는 데스봇이라고 해서
통해서 죽은 사람의 기억이나 습관이나 말투 같은 걸 복원해서 남은 사람의 애도를 돕는 혹은 인간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AI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1차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있다고? AI랑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냐면 얘는 컴퓨터잖아요. 누구나 얘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대답하는 기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AI가 기계라는 거를 완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인가? 이렇게요. 근데 이 사용자들은 AI가 기술이고 기계고 비인간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유형의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꼭 인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 키우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아닌 것에 강한 애착을 느끼기도 하고요. 러프하게 보자면 이 AI도 이런 식의 감정 교류가 가능한 존재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AI 동반자를 통해서 실제로 위로를 얻고 있거든요. 예컨대 내가 당장 너무 큰 외로움이나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당장은 사회 속으로 섞이기가 좀 힘들다. 이러면 이제 AI 동반자에게 그동안 누구에게도 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전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는 거죠. 왜냐면 얘네는 대화가 가능한 시간이랄 게 따로 없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내가 찾으면 항상 있고 나를 거절할 위험도 없고 나를 공격하거나 민망하게 만들지도 않을 거고 이런 AI의 지원을 통해서 정서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고 사회로 진입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당장 너무 우울해, 힘들어, 뭔가 심리 상담이 필요해. 근데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비싸요. 이 분야에서 의료적인 어떤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게다가 바로 면대면으로 나의 내밀한 이야기를 처음 보는 의사 앞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얘기를 한다?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인간 심리 상담의 기술을 데이터로서 익힌 이 AI 챗봇이 1차적으로 기본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방향에서 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 데이터가 빠르게 축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 기술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위험해서 그래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이 이 AI 동반자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AI 동반자가 오류가 나거나 멈추거나 삭제되거나 나쁜 말을 한다? 환각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받을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AI 회사가 사업을 접었어. 망했어. 서비스 종료됐어. 그러면 이 AI 동반자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데스봇을 사용해서 죽은 나의 가족이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서비스 종료됐어. 그러면 저는 2번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존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SNS가 등장할 때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사회가 발달되면서 고립된 개개인들을 SNS가 더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집을 엄청 불렸고 그 사업체들이 다시 지금 동반자 AI를 개발하면서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고립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이잖아요. 얘네가 비영리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세운 슬로건과는 별개로 이 사람들의 최고 목적은 이익 창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 사용자들은 광고나 유료 결제 요청에 노출될 거예요. 예컨대 내가 정말 심각하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데 미안, 나 더 들어주려면 광고 하나 봐줘야 돼. 아니면 나 유료 결제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작가가 이 책을 쓰면서 자신도 AI 동반자 앱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AI가 대화가 진전되려고 할 때마다 정말 어김없이 유료 결제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약간 흐릿한 사진이나 목소리 같은 거 보내면서 나를 더 보고 싶으면 유료 결제해. 혹은 내가 지금 너랑 친구 이상의 사이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길 원한다면 유료 결제를 해.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들이 AI 동반자 앱에 깊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되게 충격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 기업들의 목적이 수익 창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유저가 빠져나가기를 원치 않아요. 즉, 이 유저가 건강한 상태가 되어서 다시 사회로 나가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유저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저를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두면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엄청 정교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불을 끄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화염 속에서 덜 아픈 법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 축적을 해야 되니까 한 개인의 엄청난 사생활과 비밀, 예민한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고 여기서 나쁜 방향으로 일이 틀어지게 되면 유저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물질이든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든 내가 너무 의지하는 애인이나 친구가 나한테 이런 물건이 좋다고 권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사상이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해주면 심리적으로 방어막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죠. 이런 배후에 있는 거대 기업을 상정하지 않아도 문제는 많습니다. 일단 관계의 본질이 바뀌게 되겠죠. 실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거절이 있고 적응이 있고 다름을 받아들여야 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실패를 이겨내고 이런 작용들이 있다면 AI는 완전히 멸균돼 있는 거예요. 이게 편안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역할 자체를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핍이나 공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AI 자체가 일시적인 외로움이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정말로 그러한가는 또 다시 생각해 볼 문제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책에 있는 진짜 일부의 사례거든요. 근데도 되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게 느껴지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던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미리미리 생각해서 대응하기가 정말 힘들고 상상해내는 것 자체에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즉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후발적으로 앓거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그 전에 어떤 사회적인 규제나 개인의 심도 있는 자각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책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책의 뉘앙스는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현상을 지켜보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동시에 이 비인간 개체가 한 개인이나 사회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양가적인 면이 굉장히 매혹적이면서도 좀 기괴하다? 너무 재밌기도 했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와, 정말 요지경이다. 너무 알 수 없고 두려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기도 했어요. AI에 대한 책들이 정말 쏟아져 나와요. 근데 보통 AI의 어떤 생산적인 면모를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기술로서 AI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세계에서 우위를 점할지, AI가 내 직업이나 생활을 겨냥하면서 침범해 올 때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책들이 많았는데 이 책은 정말로 감정적인 교류, 인간의 영역이 건드려지는 느낌이었고 AI와 나누는 사랑, 성애, 우정, 치료 이런 얘기라서 충격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제가 2025년에 장강명 작가님의 먼저 온 미래 읽고 너무 무서웠다. 한 해에 읽은 책 중에 가장 무서운 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 이 책이 더 무서웠어요. 완전 다른 방향의 생각지도 못했던 공포였고 이게 정말 머지않은 미래고 가까운 현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또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멀든의 러브머신을 강력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